네,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2월 3일 휴장 전 토요 경마입니다. 제가 이번 주 경마를 준비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세세하게 풀어가려고 하다가 경주별로 모처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근데 와, 정말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포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또 포기하고, 또 군별로, 등급별로 이제 준비를 또 하는, 패착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은 뭐냐면, 최근 경마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그래도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나라 했는데, 정말 그 마방별로, 어, 좀 이런 구태연한 것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전 빨리 우리나라 서울경마공원에 보면 54개 조 마방이 있는데, 일단은 그 54개 조 마방이 모두 오픈을 했으면 좋겠고, 외국 조교사도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외국 기수들도 많이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양적보다는 좀 질적인 좀 잘 타는 기수들, 그런 기수들이 좀 많이 도입돼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아시안게임, 출전해서 16강을 이제 통과하고 8강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프로 축구를 잘 안 봅니다. 대신에 이제 유럽 축구는 많이 보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유럽 축구를 보다가 국내 축구를 보면 이거 죄송하지만 동네 축구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질적으로 보는 그 관람의 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경마가 좀 더 발전하려면 외국 기수 그리고 외국 마방 외국 조교사들이 도입이 돼서 좀 더 질적으로 향상된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마를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래야 불법 같은 것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경마가 진행될 거예요. 금요 경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어려운 경마가 진행될 건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냉정하게 접근하자. 아니면 다음 주가 명절입니다. 명절에 야, 나 명절세 떡값 벌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가지고 경마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가지고 명절 세는 것도 오히려 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승부처는 저는 이렇게 선정했어요. 5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에서 4개의 경주를 준비했고 그리고 토요경마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여기서는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승부 경주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경주는 6등급 1400m 3세마 경주입니다. 3세마 2세마 3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주는 상금이 커요. 여기는 2,400만 1등 상금이 2,400만 원입니다. 그냥 6등급 상급보다는 2배 가량 높죠. 그만큼 이제 나온 두수들이 모두 최선을 다할 건데 문제는 1,400m예요. 1,400m. 이게 거리적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부 챔프란 마필이 편성 때문에 인기일이에요. 편성 때문에 인기일인데 얘는 일단 발주가 잘 안 되죠.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데뷔전 때도 보면 발주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발주가 출발 주춤 강하게 밀어서 그리고 비교적 강하게 때려서 걸음을 냈던 말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엔트로피란 말이 정말 센 말인가라는 것을 또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행심사 걸음이 나쁘지 않았죠. 주행심사 걸음이 그러니까 주행심사보단 연습주행인가요? 2번 받았던 것 같은데 2번째 받았을 때인가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데뷔전에도 어느 정도 인기를 부합했었고 거기서 착순권이 와서 여기서 인기를 끌었지만 승급해서 못 뛰었죠.
그만큼 아주 센 말은 아니에요. 그 경주에서 얘가 끝걸음을 보였다는 거 하나 가지고 인기 1위인 거죠. 웬만한 말들이 별게 없어요. 지금 그 문제는 별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지금 2번마 드래곤 킹덤이란 마필이 얘가 뭐 가장 싹 수 있는 모습을 보였죠. 두 번째 주행심사 때 보면 얘가 가장 좋았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게 일경주 또 길어질까봐. 저는 이런 표시를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이건 뭐 너무 잘 뛰었죠. 앞에 가면 더더욱 잘 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9월 달에 연습 주행을 하고 나서 산동 때문에 결국 개복 수술을 합니다. 개복 수술. 배를 갈랐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1월 25일이에요. 1월 25일.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게 1400m. 상금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선행마도 없어요. 뭐 초강불패 얘가 앞에 갈 수 있겠죠. 얘가 앞에 갈 수 있는데 얘가 이때 보여준 걸음이면 이건 뭐 이것도 걸음이 나쁘잖아요. 저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으면 그냥 놓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지 않아. 다비드가 기승을 해. 이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는 좀 어려운 경주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좀 우리가 좀 현장까지 고민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8번마 서브챔프 버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가능성 있는 말이 2번마 드래곤 킹덤, 5번마 샤크텐, 6번마 자이언트햄, 그리고 9번마 브리도걸. 요거는 이제 그 앞말인데 고가의 말이죠. 고가의 말인데 뭐 혈통 기대치 때문에 비싸게 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저는 뭐 앞말 같은 경우 고가로 사는 경우는 차후에 그 시험말로 쓸 수 있는 것 때문에 좀 고가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뭐 브리도걸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마필 요 현장 컨디션 봅시다. 현장 컨디션 6번마 자이언트 M이란 마필도 한번 현장 컨디션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6번 요걸 치니까 요거는 현장 컨디션을 반드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경주 치고 나서 11월 달에 치고 나서 얘가 지금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거세를 하고 나는데 얘도 똑같아요. 첫 주행 심사 때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연습 주행 때 보면 상당히 좋죠. 왜 못 뛰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얘가 발주가 잘 매끄럽지를 못해.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는데 흙을 맞으니 전혀 걸음이 나오지 않아. 제가 지금 판단한 거예요. 제가 얘가 지금 띄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건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주는 지금 앞에 갈 말이 별로 없다. 앞에 갈 말이 초강불패 드래곤 킹덤이에요. 이 두 마필이 없어요. 말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흙을 안 맞고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세하고 첫 도전인데 11월 달에 거세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컨디션을 살펴볼 필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 한번 살펴보고요. 뭐 8번은 이게 놓고 가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승자 바뀌었고 브라운 요거 아니죠. 2번마 드래곤 킹덤. 그래서 8번 중심으로 간다면 6번, 5번, 2번, 9번은 뭐 빼고 싶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경주랍니다. 자, 이경주는 연령 오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충마급이 있는 것 같아요. 6번마 벨로테로. 얘도 데뷔전부터 인기마였어요. 데뷔전부터 인기마였던 것은 연습주행을 잘 탔죠. 어딨죠? 6번 게이트. 여기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는데요. 주행심사 치고 나서 이제 이게 연습주행인데 연습주행 때 보면 상당한 여력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데뷔전부터 인기를 좀 모았었단 말인데 실전에서는 뭐 이때는 추돌하고 외곽 전개하고 전개를 꼬였고요. 10월달 치르고 12월달에 못 뛰었는데 이때 인기 1위입니다. 근데 이때 보면 열창 치료를 중간에 받았어요. 열창 치료를 받은 것은 그만큼 이제 컨디션 뭐 발바닥 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만큼 못 뛰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 들고요. 뭐 지난번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손짓 발휘하고 선발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1300m 하지만 강자가 없어요. 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마 벨로테로는 그래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 중심으로 좀 풀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히어로 전사가 잘 뛰었는데 지난번에 헤이마마는 제가 몇 번을 노렸죠.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앞에 안 갔어요.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그 경주에 히어로 전사가 들어온 거예요. 얘가 센 말은 아니죠. 1300m를 선방했지만 센 말은 아닌데 편성 때문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인기 5위였어요. 그만큼 인기가 좀 밀려있던 말인데 들어왔어요. 이것도 뭐 강력한 상대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서울 돌풍은 거세라고 나오기 때문에 한번 현장 컨디션 살펴보세요. 이게 1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거세하고 바로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1월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이건 한번 현장 컨디션 살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는 뭐 5번마 썬더 스피드 그리고 7번마 크로키, 그래도 뚝심력 있는, 이건 좀 인기가 없네요. 9번 크로키 다 팔릴 겁니다. 5번마 썬더 스피드 이 두 마피를, 이것도 인기 5있네요. 어쨌든 이 정도면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6번 중심으로 해서 5번, 9번 이 두 마피를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상경주도 6등급 1200m 경주, 1200m 경주. 여기는 좀 구멍수를 좀 넓혀보고 싶어요. 일단은 인기 1위마를 저는 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제가 문세영 기수 안 뺍니다, 이제. 우리 문세영 기수 뺐다가 거의 200배, 160배도 놓치고 이랬는데, 자, 금왕명장이란 마필이 인기 1위에요. 인기 1위인데, 이때 꼴찌했습니다. 데뷔전에 꼴찌했어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전을 잘 모르잖아요. 주행 심사 때 보면 주행이 흔들리고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1번 게이트에서 내치구미에서 그냥 꼴찌라고 능력 부진을 당했습니다. 안에 갇히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손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흙을 맞아서 못 뛰었을까? 이때도 순발력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죠. 중후미권에서 뛰었다가 서서히 올라오는 시기였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거 데뷔전이었거든요. 핑크골드가 선행을 갔던 레이스인데 앞선을 장악했던 경주인데, 이 레이스가 빠른 레이스가 아닌데 얘는 흙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외곽에서 점진적으로 감아 올라왔던 겁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의 기술이면 충분히 그 부분을 극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안에 갇히면 어떻게 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2번마 금왕명정을 놓고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비록 안말이지만 좀 노려볼 가치 있는 말은 얘라고 봅니다. 9번마 원더풀 패스. 9번마 원더풀 패스. 김동수 기수가 다치고 나서 그 지난주에 배당이 꽤 괜찮았던 배당이 막판에 모르겠어요. 제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코 조금 따였죠. 근데 막판에 그걸 동영상 다시 보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워더프레스는 이때 보면 이때도 저는 이 6등급에서는 그 주행심사 걸음을 잘 잊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얘는 전개가 어렵게 풀어갔단 말입니다. 그러고 깨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시 2차 왔던 말 이런 말들이 그 다음 경주에 깨지니까 이게 약한 것 같지만, 얘는 이때 당시에 보면 앞에서 박재희 기수가 어렵게 풀린 거예요. 레이스가 어렵게 풀어서 2번, 10번 이런 말들이 날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9번마 언더풀 패스 1200m 적정거리입니다. 이 경주는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쉽게 가면 3번마 글로벌 커디, 얘도 이제 거세하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1300m에서 빵 하고 도주를 했어요.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그리고 분당 쓰라미 짧잖아요. 얘네들이 쏠 거예요. 앞에 가자고 덤빌 겁니다.
뭐 스위치성이 외곽인데 이게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세게 못 붙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9번마 원더풀 패스가 전개를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번마 원더풀 패스가 포지션이 좋다. 인기 4이면 땡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놓고 비록 김동수 기수가 정상 컨디션 들어오길 기대하고 9번을 중심으로 해서 2번마 금왕명장 들고 가겠죠. 근데 안에 갇혔을 때 우리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멍수를 좀 넓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2번 요즘 주로 컨디션이 가볍잖아요. 분당 쓰나미도 편성만 보면 얘가 아니면 이거 여기서는 버틸 게임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3대의 마필은 저는 뭐 반드시 안고 가고 싶고요. 그리고 뭐 다 얘기할까요? 요거 한번 안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길어지면 안 보는데 그죠? 과거에 제가 방송을 안 하게 된 게 뭐냐면 조회수도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분 제 고객님인데 저한테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번호 있잖아요. 문자 팔고 있어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길어요. 마법만 내놔 이거죠. 공부 필요 없어. 나 마법만 내놔. 이것 때문에 제가 좀 실망해서 방송을 기운이 저는 이 방송을 찍겠어 온 에너지를 현장에서 쏟아야 되는데 여기서 거의 쏟다 보니 쏟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만뒀습니다. 자, 이 엑설런트 탄이란 말입니다. 이게 7월달에 주행심사를 통과하고 10월이에요. 그래서 얘가 9월에 거세를 합니다. 9월달에 거세를 했는데 이 거세하고 요즘 좋아요. 거세하고 450kg짜리가 470kg가 나왔어요. 480, 470. 거세하고 나서 체중이 불어난 거죠. 근데 얘가 요때도 큰 걸음이 나오진 않는데 뭐지? 이런 거죠. 약간의 능동적인 걸음이 나옵니다. 근데 딱 걸음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전보다 조기 강도가 강해졌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자기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도 감춰져 있는 말이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 제가 이제 조금 욕심이 났던 것이 이거죠.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9번마 언더패스 전개상 유리에 풀어갈 수 있는 말 얘를 중심으로 해서 금왕명장 글로브 코디는 이거 현장 컨디션 봐야겠죠. 그리고 분당 쓰나미 뭐 싸워서 공면을 하겠어도 들고 갈 거고요. 엑설런트 탄까지 구멍수를 조금 넓혀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말이 시간에 예전에 그 리빙 방송할 때는 전혀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시간을 딱딱 맞췄거든요. 내 할 말만 하면 되니까. 근데 혼자 방송하면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기 4경주는 6등급 1700m 별정 경주입니다. 이렇게 팔릴 것 같아요. 비카나르마.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탱그리. 자, 이렇게 봅시다. 비카나르마. 이거 켰다 가면 안 돼. 7번이네요. 네, 비카나르마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걸음을 내준 건 아닙니다. 근데 얘는 뭐 포지션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점점점 순발력도 좋아지고 있고 포지션이 나쁘진 않은데 지난번만 놓고 봅시다. 이게 10월달 뭐 11월달이라고 보고 그냥 텀을 좀 뒀어요. 텀을 뒀는데 얘가 485kg짜리가 512kg가 된 겁니다. 512kg 한 20 몇 kg가 찐 거죠? 27kg 찐 건가요? 예, 쪘는데 그러고도 잘 뛴 거예요. 근데 이경주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앞에 보면 그 글로벌 코디가 거세하고 거리를 내려왔잖아요. 그 말이 눈밭에서 오버패스였어요. 야 무지막지한 선을 끌었어요. 혼자 오버패스 했던 경주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 보면
사착을 한 제라킨이 먼저 빵 뛰쳐나간 걸 걔가 넘어서서 오버하고 얘가 선두권 어떻게 보면 선임으로 뛰었지만 내가 선행이하고 힘한 배 했던 경주예요. 그 경주거든요. 근데 얘만 딱 이긴 거거든요. 이게 잘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 그레이스 스톰인가요? 얘가 승급전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거는 좀 검증구대인데 문제는 이게 1700m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kg가 넘는 체중이 불어서 악조건 속에서도 잘 뛰어서 그래서 이번에 충분히 경쟁력 있어. 근데 또 1700이야. 몰라. 레이스 빠르지 않잖아. 나 자리 잡기 좋아. 거기까지 오케이. 거리 1700m 검증됐어? 이건 몰라요. 자, 그리고 탱그리 검증 안 됐어. 거리 경험이 없어요. 거리 경험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첫 거리 도전인데 인기 1위였습니다. 근데 잘 뛰었어. 어떻게? 안쪽 2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꽃자리에 앉아서 최적 종결을 한 거야. 최적 종결을 했는데 이 카지노 노스 이게 몇 살짜리인가요? 7살짜리인가요? 이제 6살짜리였나 그럴 겁니다. 인기 꼴찌예요. 걔가 탱그리는 안쪽에 있었고요. 카지노 노스탄가요? 마명도 잘 모르네. 걔를 외곽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걔를 못 이긴 거야. 오케이. 거리 경험 없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야 그래도 얘를 못 잡아? 이거죠. 얘가 이때 인기리였던 거 뭐예요? 취임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레이스도 안 빠르니까 앞도 강하지 않으니까 안쪽 게이트야. 그래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입상까지 성공한 거 오케이. 근데 야 인기 꼴찌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얘보다 탱그리보다 전기가 나빴어요. 이거를 맹신해서 요 두 마피를 야 이것뿐이 없어. 우리는 이것뿐이 없어 하고 여다가 배팅을 하시겠냐는 거죠. 저는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찾아야 되는데 비카 나름하죠. 7번 12번 이거 깜빡입니다. 제가 보면 배당 괜찮을 거예요. 근데 휴장전 경우만 해서 괜찮을 거예요. 6번마 트리비트도 그 경주에 뛰었나요? 그 경주에 뛰었는데 얘는 전기를 어렵게 풀어갔어요. 정말 어렵게 풀어갔습니다. 잘 뛰었어요. 얘가 앞에 갈 수 있죠. 물론 얘하고 넥스텝을 생긴 것만 볼잔 얘가 선행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근데 얘가 지난번에 전기가 어려웠어요. 잘 뛴 거예요. 잘 뛴 거. 볼 수 있죠. 또 하나.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추럴 클래스.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안 돼서 물론 발주가 안 된다고 해서 막 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냥 붙들고 있죠. 우리 김옥성 기수도 붙들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정기 기수도 출발이 안 됩니다. 출발이 잘 안 되는데 그렇다고 늦발을 하는 게 아니라 출발 주춤거리는데 중속감 발주 이후에 나오는 그 걸음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때 보면 특별한 질병 없거든요. 휴양갑도 왔는데 약하게 밀었어요. 근데 이 레이스가 그 재검이 빠른 레이스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 아주 빨랐다고 생각지 않는데 약간 밀었다고는 하지만 이전과 다른 모습.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왔어. 근데 여기에 딱 요거만 적어놨어. 야, 이 코너기가 안 좋은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1700이야. 이번 레이스가 빠르잖아. 야, 이거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코너기 닐 팩트론이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코너가 4개짜리잖아요. 그게 또 걱정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저는 이제 틈새라 그러면 7번 비카나르마 12마 탱그리 저도 추천할 것 같아요. 근데 트레비트 내추럴 클래스 그리고 보면 사바나 찰리 아마 이 사바나 찰리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선정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두를 선정을 해서 7번 12번을 먼저 공략하고 한마피를 가지고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할 겁니다. 주로 컨디션이 좀 무거워진다면 사바나 찰리는 컨디션을 봐야겠지만 근데 어찌되었든 이 두 마리 쪽에서 먼저 볼 것 같아요. 두 마리 쪽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3대의 마필을 가지고 조합된 막권으로 공략하지 않겠나. 근데 여러분들은 실전 막권에서 배당이 허락된다면 뭐 내 마필을 엮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승부처로 지정했는데 뭐 우르스칸은 좀 믿어보고 싶어요. 우르스칸은 이경주는 뭐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르스칸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고 싶고, 뭐 탐나 최강자 57에 56.5에 오경주입니다. 1400m 거리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일본 게이트라는 점에서 무시 못할 것 같다. 그리고 9번말 로터스미르, 이건 봐야죠. 이건 뭐 외산마입니다. 외산마에서 그 레이팅이 적어져서 5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마피를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두마피를 다 가져갈 거예요. 요 깜빡이가 나오면 깜빡이 배당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깜빡이가 좀 높게 나와서 구멍수 제가 깜빡이 추천하면서 내 방을 추천하려면 겁이 나. 근데 클라우터 노려보고 싶습니다. 요거는 얘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붙들고 있다가 한 발 탕 쏴주는 거거든요. 이런 말들 몇 두 있잖아요. 이걸 쏘는 건데, 지난번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1600 나오는데 인기를 끄는데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하늘 딱 당기고 있다가 딱 놔주는 놈들, 거리가 늘면 늘수록 그걸 붙들고 있어야지 그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어렵다. 얘가 인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자르면 된다. 이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뭐 인기 끌면 쳐다보지 마라. 이런 거죠. 클라우터 이번에는 적정거리잖아요. 매번 이러고 착순거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클라우터 관심을 갖고 싶고요. 제가 미친 짓 했죠. 지금 얘 놓고 승부를 두 번 죽었어요. 두 번. 그리고 지난번에는 금세도 짧고 도끼 드래곤이 따라가서는 흑글 맞고는 검증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도 노렸는데 이것도 발주 연습 봤는데 어찌됐든 발주가 요즘 안 이루어지지만 한국스타는 딱 한 번 잘 뛴 거 있어요. 가서 한번 전적표 뒤져보십시오. 누구랑 뛰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뛰었는지 동영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노렸던지.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1400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미련 같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육경주는 5등급 1300m 경주. 여기는 제가 메인으로 선정하죠. 메인 승부 지정한 경주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 제가 코리아레이스나 그리고 건빛에서 게시판을 활용하면서 제가 코리아레이스 문자도 하고 건빛 문자, 내부 문자도 합니다. 이제 내부 문자도 하는데 거기다가 이 방송을 올리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유튜브에서 할 거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만 개인 문자를 판매를 합니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항상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4등급 1600m 경주, 1600m.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휴장 전 경말에서 뭐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래도 여기는 3번, 4번, 8번. 이게 인기 3위, 이렇게 인기 1, 2, 3위로 팔릴 거예요. 팔릴 건데 1600m 거리감이 없습니다. 거리감이 없는데 도끼 드래곤이란 마필이 앞에 가서 잘 뛰었어요. 따라갈까 안 돼. 흑마진이 또 안 돼. 근데 이번 레이스에 도끼 드래곤의 기수가는 누적 기수가 거리가 1600m예요. 어떻게 던질지 몰라요. 지금
안쪽에 금빛 천하가 정말 빠른 말인가요? 외곽에 있는 블루밍스타가 정말 뛰어난 선행마인가요? 아니잖아요. 안에서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요. 얘가 포지션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600m이기 때문에 내심 저는 도끼 드래곤이 이 경주에서는 앞선을 장악해 주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근데 마방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장래성을 바라보면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화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드림플레이는 뭐 추입력이 좋습니다. 지난번은 뭐 추입이 아니라 선취입했다 이렇게 봐야죠. 지난번에는 아예 아싸리 갖다가 붙여놓더라고요. 주인권을 딱 붙여놓고 뛰었어요. 뭐 뒤에 온 말들이 세지는 않습니다. 세지는 않는데 뭐 이전 경주는 여기에 그 안장변인가요? 안장변이로 강공 없어. 그리고 3차 인기리에 뭐 이러고 탁 뜬 거예요. 그래서 드림플레이는 아이고 사연이 많죠. 이건 그냥 버리지 맙시다. 아마 제 길에서 우리 조재룡 기수를 많이 눈여겨볼 거예요. 한번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어쨌든 드림플레이는 여기선 추입을 싸운다 해도 좀 봐줘야 될 말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메가드래곤이잖아요. 메가드래곤인데 제가 그 외국 기수들이 좀 코리아컵 보고 작년 코리아컵 보고 제가 감동받았다 했잖아요. 그 일본 기수 보고 물론 말이 그만큼 세니까 그 기수가 여유있게 들어왔던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금융방송 때도 그랬지만 우찌단 기수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하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우찌단 기수가 이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사코로 놀고 말을 채찍을 안 되는데 쫓아오지마 정말 대맛이 났어요. 근데 우찌단 기수가 말 안장에서 고개를 자기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중간을 보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고창 기수들 잘 타는 기수들이 그걸 몇 번 따라하는 기수를 봤거든요. 전혀 모양새가 틀려요. 어마어마한 저는 정말 기승술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문세영 기수면 인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문세영 기수와 기승술이 우리나라에서 좋으니까. 정말 최소한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만큼 가진 기수들이 10명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10명만. 그러면 우리는 더 박진감 넘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를 우리나라 국내 축구가 이제 이 눈이 자꾸 이제 변한 거예요. 국내 축구 프로 축구를 볼 거냐 아니면 유럽 축구를 볼 거냐 이거 차이거든요. 자, 메가드래곤 이거 얘기하다가 했는데 아니 얘가 대상경 때 보면 발주도 좋았어요. 그 전에 보면 약간의 체공 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린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상경기를 뛰는 걸 보고 흙을 맞아도 상관이 없네. 순발력도 좋아졌네. 다 좋았어. 지난번에 인기 1위야. 안쪽 게이트였어. 빅투아로 할 줄 아는 게 이거야. 초반에 힘쓴 거예요. 그렇게 깨진 거예요. 이번에 1600m입니다. 따라가야지 외곽에서. 따라가면 되잖아. 검증 무대지만. 그래서 저는 3번, 4번, 8번. 지난번에 깨진 건 메가드래곤이 깨진 이유는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1400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경주에서 그 정도의 모습이면 일반 경주에서 충분히 띄워줄 수 있다. 그래서 3번, 4번, 8번. 요 3두를 그냥 출마표 보고 이거 똘똘만이 사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 외적인 복병마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사고 칠까봐 겁이 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휴장 이후 휴장 전 경마이기 때문에. 자, 8경주입니다. 5등급 1200m 경주. 안말들간의 대결입니다. 유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제가 자꾸 안말경주 이런 걸 많이 표현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안말경주가 유독 더 많이 터집니다. 물론 뭐 깜빡이 돌 때도 많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제가 통념상 보면 제가 통계를 낸 건 아닙니다. 통계를 낸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오랜 동안 경마를 접해보면서 보면 안말경주가 유독 이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안말 경주는 안말 경주입니다를 강조 드리는 거예요. 뭐 걸작 스카이란 마필이 인기는 있는데 지난번에 잘 탄 건 거야. 지난번은 흙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해서 망설하는 가면을 신청했는데 온리우 제대로 맞았죠. 불량주로 해서 온리우 제대로 맞았는데 많은 걸음을 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가 어찌되었든 배다리 쾌감이 끌었던 레이스인데 좀 걱정돼요. 어쨌든 이 편성에서는 뭐 안 볼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골든베르크가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건 짧았잖아요. 이게 그거잖아. 우리가 앞에 3회 번쩍이 끌었던 레이스입니다. 3회 번쩍이 끌었던 레이스. 3회 번쩍 혼자 뛰고도 퍼지는 말인데 오히려 이게 앞에 가서 거미블루가 앞에 가서도 깨졌어요. 근데 지난번에 따라갔어. 안 됐죠. 지금 앞에 가는 말이 뭐였나요? 앞에 가는 말. 큐피드 시크, 거미블루. 골든베르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좀 더 빠르죠. 거미블루가 이 경주에서 지난번에 따라가서 안 됐는데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이 경주는 조금 고민스러운데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5번마 걸작 스카이, 4번마 거미블루, 4번, 5번, 5번, 4번 요거 잡아놓고요. 나머지를 고민하고 싶다. 이렇게 선정을 했던 겁니다. 자, 구경주로 하겠습니다. 저는 구경주도 승부처로 지냈는데 여기는 딱 결정을 하고 싶어요. 3등급 1200m 경주. 제가 복귀를 하면서 항상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저도 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는 센 말. 제가 주행심사 보고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 말 있어요. 과거에 48조 김대근 마방에 있던 JS 올드 아마 우리나라 뭐 교류 경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간마 최초 맞죠? 걔를 주행심사 보고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데뷔전부터 놓고했죠. 데뷔전에 4차 왔습니다. 그러고 거의 모든 경주를 우승했죠. 네, 그랬던 말이 하나 있고요. 최근에는 어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얘기하려다가 뭐 마주와 마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마주입니다. 이게 뭐야? 주행심사 걸음만 보고요.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막 혈통을 또 이제 말이 너무 좋으니까 혈통도 지어봤어요. 이야, 제가 아는 사장님이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 본 거죠. 올해는 대상경주를 넘어서 이거 그랑프리 나간다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데뷔전 잘 뛰었어요. 두 번째 경주에서는 좀 실망감을 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주는 공백을 좀 갖고 났는데 전화할까 말까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전화해보면서 공백을 왜 가졌는지 모르니까요. 우리는 속내장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랑프리까지도 기대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한테는 설렜던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세다고 생각한 말인데 그렇게 세다고 생각했는데 공백은 뭐가 있어? 그냥 조교고 그런 게 없죠. 센 말이니까 하이 등급인데 그거 못 이기면 능력만 아니잖아. 그래서 때렸죠. 3초 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전화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안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파리키우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전개의 자유를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말이다. 1600m에서도 선출이 가능했던 말. 선출이 아니라 선행 선입이 가능했던 말. 약간 끄는 습성이죠. 근데 지난 6월 언제 경주죠? 6월 경주에서 인기가 있는데 끌렸어. 타는 모습 보면 제가 그랬어요. 저게 기수야 이랬어요. 정말. 그래서 자꾸 외국 기수들 질적인 좋은 기수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패출이 났어 또. 인기 1위였습니다. 그리고 부러지고 나서 지금 뛰면서 뭐 지난번에 초롱경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난번에 이게 마지막 경기인 거예요. 전화 왔는데
야, 이건 뭐,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뛰어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편성도 지금 부담 중에 56.5인데, 모르겠습니다. 깨져도 저는 얘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워도 잘 뛰죠. 근성이 좋죠. 근데, 저는 파리키우스가 전개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용이해요. 그래서 좀 더 띄워줄 거름이 있다. 구바마 파리키우스 중심으로 압축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식경주입니다. 식경주는 혼합 4등급 1800m 경주. 여기 그 앞에 경주 구경주도 승부예요. 저는 파리키우스 놓고 할 겁니다. 여기는 뭐 제 고객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두 번 놓고 한 번은 메인, 두 번째도 메인 때렸나요? 지난번에도 메인 때렸나요? 모르겠어요. 여튼 뭐 메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사예요. 승부, 저는 메인 승부 의미 없어요. 승부 경주를 저는 이래 보고 싶어요.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지만 끝나고 나서 예상하시는 분들, 동료분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아요. 뭐 마판을 뜯었네, 마사를 찢었네, 근거를 찢었네 이렇게 쓰는데 가서 진짜 전경주를 다 문자를 받거나 AS 들어보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씨발 내가 배팅하면 되지. 이렇게 못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예상하는 거 아니야. 날가면서 컴퓨터 앉아서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무슨 뭐 마사의 근거를 털어 개뿌리 가서 전경주 한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승부경주 막건을 사봤어요. 최근에는 안 좋아요. 분명히 저도 안 좋아요. 왜냐면 승부경주 적중률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래서 승부경주 한 수를 극대화 높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승부경주 적중률 그리고 승부경주 적중률이 높으면 한 수일이 끌어오르거든요. 이걸 하는 게 제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배터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데 뭐 오래되신 분들은 오래된 대로 나름대로 내가 이기고 있다면 가면 돼요. 근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 제 방식대로 얘기하는 거죠. 누가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승부 경주만 막건 삽니다. 딱 그것도 안 쪽팔려요. 제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사게 된 동기는 뭐냐면 제 고객과 함께 한다는 거죠. 제 승부 경주 딱 3만 원 삽니다. 그 이상을 안 삽니다. 한 경주. 그래서 2만 원, 뭐 두 방 받치면 5천 원, 세 방 받치면 3,300원 이렇게 받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 이거 하나도 쪽팔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문자를 사주신 분, 제 그 AS를 사주신 분들을 위해 함께 동참한다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 열심히 응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목이 터지라고 응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배팅을 해봐서 제가 한때는요. 뭐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 보여줬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해서 큰 돈은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앱으로 하는 거 앱에 보면 승률 저기 나오잖아요. 서열이 나옵니다. 등수가 나오는데 제가 동료들한테 보여줬어요. 야, 너 왜 예상하고 있냐? 배터를 하면 되지.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10만 원을 들고 왔다. 우리 뭐 10만 원 들고 왔다 그러면 승부경주를 뭐 3개를 잡든 2개를 잡든 잡고 뭐 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거 한 뭐 50%든 각각의 50%든 이렇게 일반 경주 50% 금액을 낮추겠죠. 그래서 승부경주 쪽에 50% 넣고 나머지 일반 경주에서 정말 그냥 즐겁게 노시면 되는 거야. 3쌍 4든 3보 4든 복상 복조쌍 3쌍을 4든 금액을 낮춰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도 요거는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 식경주는 제가 승부경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는 얘를 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메인 승부 이거 의미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도 메인 승부 이렇게 썼는데 메인 승부 썼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승부경주 오늘 4개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4개를 50% 들어가서 분산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균등하게.
저는 앞에 경주 맞췄다고 해서 더 배팅하라니. 업어치기? 본인이 해봐. 저도 그래본 적이 있어요. 업어치기가 쉬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2배짜리 업어치기도 어려워요. 경마는 외적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2배짜리 들어와. 야, 저뿐이 없어. 정말인가요? 다음에 똑같은 말들이 똑같으면 2배짜리 또 들어오나요? 말도 안 되는. 경마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최악을 생각을 하자. 자, 메디슨 마운틴을 놓고 합니다. 메디슨 마운틴. 지금 얘가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메디슨 마운틴 놓고 합니다. 자, 봅시다.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봤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800이라서 그런가요? 이걸 봤어야 되는구나. 여기도 뒤에 봤어야 되는데. 레이스 중에 자꾸 발을 받고. 이게 뭐지? 이랬어요. 이런 말들이 마지막 힘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저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래서 요거 하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문세영 기수가 다시 기승하더라고요. 근데, 요게 좀 걱정돼요. 그리고, 어딨죠? 세상에. 제가, 얘는, 요, 뛰는 모습 보고, 여태 대상경주인가요? 뛰는 걸 보고, 나오기만 해. 그래서, 딱, 출마 등록이 된 걸 보고, 이런 편성을 어떻게 이런 편성을 만났지? 인기리야. 무조건 여기서 앞에 간다고 봤거든요. 뭐, 앞에 가서 되고, 얘는 원래 선임마입니다. 근데, 선임마인데, 경주를 치면 칠수록 센 놈들하고 뛰는데, 발주가 무지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4등급 편서 아무데나 가도 돼. 이랬는데, 출마 등록 딱 된 거 보고, 야, 이거 인기 1인 것 같은데, 그래도 놓고 했습니다. 그러고 작년에 죽었죠.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때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맞으라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 동영상을 여기서 돌려볼 수가 없어요. 이 판에서. 이게 4코너 넣을 때 있잖아요. 4코너 넣을 때 어떻게 킹신바 뒤에 있냐고. 내가 마주라고 생각해봐. 내가 배팅을 했다는 생각해봐. 와, 제가 어떻게 킹신바는 매번 같이 뛰어요. 그죠? 같이 뛰잖아. 같이 뛰는데 얘는 항상 깡바닥에 누워있는 말인데 4코너를 넣는데 얘가 킹신바 뒤에서 취입합니다. 아유씨, 정말 말이 되냐고. 기수 바꿨어요. 말하고 엄청 싸웠죠. 다시 한번 가재는 개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메디슨 마운틴 지난번엔 최악의 레이스를 펼쳤다. 얘가 나가도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포지션 잡기가 좋습니다. 안말이어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지난 경주에 그 깡바닥에서 사코너 넣을 때 외곽 튕겨 나간 것도 아니고 깡바닥에서 그만큼 탔으면 이 정도는 그냥 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슨 마운틴 놓고 마지막 승부를 보려 합니다. 이게 아니네. 갑자기 또 흥분하는 건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면 져요. 제가 냉정하자고 맨날 얘기하면서. 그래서 메타블레이드는 발을 좀 레이스 중에 자꾸 바꾸기 때문에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더 세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네. 못했네요. 자, 어찌됐든. 자, 11경주는 여기는 일단 두 마표를 봐야겠죠. 원더풀 키티, 썸씽 로스트. 원더풀 키티를 1600m 경주죠. 1600m 11월달 경주에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전화가 오거나 제가 편한 친구들한테는 그냥 얘기를 해요. 1400에서 날려왔어.
1400에서 날라왔어요. 이 대상경주, 이게 그 제주특별자치도인가요? 대상경주. 1400에서 또 날라왔어서. 얘가 전적을 보면요. 21전 동안 2번 우승하고, 3착 5번 하고, 2번 우승하고, 2착을 5번 하고, 3착을 8번 합니다. 과거에는 발주간 됐죠. 발주간 됐는데 중반에 끌어. 막 중속감이 좋아. 힘한 배를 해야 돼. 붙들고 탁 놔줘야 되거든. 발주 끊을 때 두둑 이러고 나오면서 또 붙들고 심한 배하고 탁 놔줍니다. 이게 1600m 잘 뛰었어요. 와우, 저 오늘 줄 알았는데. 제가 요거 스프링킹을 노렸는데, 울프 플레이를 넣고, 일로 때렸죠. 리얼막. 그래서 죽었는데, 이때 3차 공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때는 뭐, 당연히 뭐, 쳐다볼 필요가 없죠. 1800인데, 이 뭐, 1800 얘가, 제가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번 1400이에요. 그리고 앞이 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여기서 못 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복잡하네. 원더풀 키티가 그런 말이다. 3차고 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시 못해요. 썸씽러스는 휴양마인데 얘는 그 자라오는 성장 과정에서 보면 다 보여줬잖아요. 앞에도 가고 따라서 가고 뭐 대상경주를 뛰는데 3세마 대상경주 뛰는데 외곽을 돌고도 그렇게 뛰면 부러졌지. 근데 들어왔잖아. 센 거잖아. 이거 2마리 때려놓고요. 2마리 공략하고 나머지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미련이죠. 신영철 기수. 이것도 제가 그 마방긴 거잖아요. 마방긴 건데 그 그레이트 캣이 얘도 심한 배를 하고 타는 말입니다. 심한 배. 근데 지금도 보면 신영철 기수가 잘 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금빛말한 말을 신영철 기수가 딱 붙들었는데 아무것도 끌리지 않았어. 그래서 제기를 붙들어 갔어. 말이 끝나고 나서 붙들었는데 안 끌리는 거야. 근데 지난번에요. 정재희 기수가 타서 어떻게 됐어요? 안장변이 됐어요. 참나 웃겨 죽겠어. 신영철 기수가 아직도 저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마음 놓고 때렸어요. 3코너 딱 들어오는데 금빛마 딱 보니까 뭐 안장이 완전 돌아와서 그거 뭐 4코너 돌면 벌말 대장이 잘 뛰었잖아요. 벌말 대장이 이때 공백전에 어마어마하게 잘 뛴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뛴 겁니다. 뭐 서울탱크 어쩌고 저쩌고 해도 1600m 잘 뛴 거예요. 지난번에 외측 선임 외곽 돌고 부러졌어요. 근데 이때는 잘 뛴 거잖아. 이때는 못 뛰어도. 이번에 일본 게였잖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마지막 경주는 라운드 골드, 썸씽 로스트, 그리고 뭐 이런 말들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매직 그레이스는 지난번에 정말 운이 좋았죠. 왜냐면 매직 그레이스 이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은 그랬죠.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승급전이잖아요. 52 모르겠어요. 네.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썸씽 로스와 라운드 골드를 먼저 공략하고 나머지를 현장에서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명절 전 경마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예상을 하면서 걱정이 돼요. 물론 하루 종일 깜빡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명절 전에. 근데 대부분 경마, 휴장 전 경마는 매우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냉정함은 끝까지 잃지 않고 정말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